오늘은 며칠 전에 이재명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내용 중에요.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등등 이렇게 쭉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한미 동맹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지적한 것 같아요. 다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자,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무엇을 토대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방비만 해도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요. 현실을 보면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우리는 그 국방력에서 북한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현실은 전혀 무시되고 도의시되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는 이 팩트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라는 정확한 근거가 뭔지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국가 총생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나라가 있을까요? 북한처럼 이렇게 폐쇄적인 체제여가지고, 전에 푸틴도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 어디에 핵폭탄이 숨겨져 있으며,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나 어떤 존재도 알 수가 없다. 그만큼 폐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북한 국가 총생산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총생산을 북한이 무슨 개방된 나라도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발표하지도 않는데 국가 총생산이 얼마인지를 알기나 알고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1.4배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그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정확하지도 않는데 막 그냥 국민 선동하는 걸로 이렇게 뱉어대는 건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한다고 그랬는데요. 세계 군사력 5위가 틀렸다고 제가 저번에 제 지금 동영상 북한이 우습게 보이냐, 만만해 보여? 이런 동영상을 1편, 2편에 걸쳐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거기 제가 2편에 그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세계 군사력 5위라는 그 발표를 우리가 이제 각 언론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발표하는 그 기관 자체가 엉터리죠. 그리고 그 발표하는 구체적인 지표, 그 무엇을 자료 근거로 했는지를 걔네들 자체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기관이 거의 유령 기관에 가까울 정도로
무슨 공신력이나 국가 인증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정말, 그리고 미국의 그런 어떤 산골 지역에 있는 그런 완전히 황당한, 그런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거예요. 세계 군사력 5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세계 군사력 5위가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군사력 5위인데 왜 우리나라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뭐 핵도 하나도 못 만들고, 세계 군사력 5위면은 상임이사국에도 가야지. 유엔의 상임이사국에도. 세계 군사력 5위를 빼놓고 지들끼리 상임이사 회의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가면. 그냥 약소국이에요, 여전히. 만나서 반갑게 뭐 정상들끼리 약속할 때에야 덕담으로 좋은 말도 하겠죠. 현실이 냉혹하죠. 세계 군사력 5위가 그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따져볼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3대 강국이죠. 일단 제껴야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거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는, 우리 핵폭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넣어야죠. 우리가 영국, 프랑스를 군사력에서 이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게만 해도 5나라예요. 만약에 그런데 독일을 봅시다. 독일. 독일에서 만드는 걸 우리가 수입하는데, 무기를. 그거를 독일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약합니까? 독일은 뭐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어마어마한 세계 경제 대국에다가 어떤 형태로 무장을 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14억 인구 대국에 핵무기, 뭐 수소폭탄 다 있는 우리가 인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국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가 이스라엘만 해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저번에 깜짝 놀랄 만한 그 뉴스들 봤죠?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이 어느 정도로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은요, 수소폭탄도 있고 핵무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뭘로? 따져보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스라엘 등등등 해가지고 근거가 뭐냐고? 세계 군사력 5위라는 게. 도대체, 국민 선동하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게. 경제력이 수십 배 이르면 뭐합니까? 무슨 가상화폐 거래소가 털려가지고 4년, 5년이 지나도 잡지를 못하는데. 북한 해킹에 의해서 털렸잖아요. 경제력이 거의 그냥 모래 위에, 무슨 누각같이. 지금 우리 경제력이 뭐 대단하다고 뭐 지금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AI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AI에 대해서 알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AI 지금 경쟁에서 우리는 거의 완전히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그냥 소비 시장이지, 뭐 생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유튜브를 찍는 데 있어서 무슨 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뭔지나 압니까? 이재명 씨가 그 프로그램이 뭔지나 아는지 모르겠어. 캡컷 같은 것도 다 외국이 지금 다 쓸어버렸어요. 전 국민이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AI 모든 생성 툴이 뭐 VEO3라든가 무슨
클링이라든가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모든 앱이 지금 중국계 아니면은 미국계 뭐 우리는 전부 소비시장이에요. 인터넷 TV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다 돈 주고 보는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정보화 시대, IT 시대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시장이라고요. 식민지가 별거 있습니까? 시장이 식민지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맨날 입만 벌리면 국민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거짓말을. 그래가지고 무슨 뭐 국민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써놨네. 아니 그런 사람이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하는데 무슨 자주국방이 돼? 강력한 자주국방을 어떻게 만들 건데? 핵무기는 왜 안 만들어? 핵무기를 못 만들면서 자주국방을 뭘로 할 건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하면은 이거는 기존에 평생 군문에서 썩다시피 늙어 평생을 군문에서 늙은 그 사관학교 출신의 전문적인 그 병사에 관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해온 장성들에 대해서 별들에 대해서 모욕이죠. 모욕. 이 병이 지휘를 해야 되고 그거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모욕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슨 놈의 강력한 국방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내가 이상한 건가 도대체. 예? 아니 나는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 씨가 군대도 안 갔다 왔어. 솔직히 군대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군대를 갔다 오셨어야지. 아니면 저기 무슨 방위라도 아니면 저기를 했나? 무슨 동사무소 그런 거라도 했나? 아무것도 안 하고. 국방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난 군대도 안 간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나? 뭘 가서 군대 생활이라도 하고.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에서 군대 생활도 안 한 사람이 정치인 하는 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국가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아니 그리고 무슨 강력한 국방력, 그 다음에 자주국방, 우리가 굴종이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왜 북한에게는 굴종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북핵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 하는 겁니까? 왜 우리 핵무장 하겠다는 말은 왜 못 하는 겁니까? 왜 굴종인데 우리도 자주국방에 자존이 없습니까? 국가 자존이? 북한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건 굴종 아닙니까?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항의하고 지적하고 배상 청구 못하는 거 이거 굴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나라는 꼬라지가 경제가 뭐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작살났어요. 동네 가보면은 나는 살다가 내 평생에 이런 무슨 IMF 때는 내가 IMF 때보다 훨씬 더 심해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길거리에 폐점 업체가 수두룩하고 이렇게 폐점 많은 거는 나는 처음 봤네.
살면서. 와,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지금 순간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예? 제대로 돼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국민만 계속 속이는 거는, 이거 좌파 정부는 늘 국민을 속이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주도하고 퍼뜨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좌파가 뭐 김대중 선상님 해가지고 신으로 받드는, 예? 김대중 씨가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호도했습니까? 북한의 핵이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김대중 선생께서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국민을 속였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가 언론 기관들이요, 우리 국내 대한민국의 언론 기관 제대로 된 데 있습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맨날 북한 핵 나오면은 무슨 말하자면은 지금 그냥 허장성세 하는 거다. 북한에서 뭐 거의 핵 완성이 근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요, 거의 그냥 그거 사실은 북한이 별 능력도 아직 못 갖췄다더라, 맨날 그런 소리. 김대중도 맨날 국민 속이고 호도하고, 그 이후에 좌파 정부들도 거의 그냥. 결국은 뭡니까? 북한이 수소폭탄도 다 만들었어. 수소폭탄 성공했다고 뉴스 나오니까 언론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나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는 등, 아마 성공을 사실은 못했을 거라는 등 맨날 그렇게 속여. 근데 사실은 다른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전부 핵 강대국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2025년 2월에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핵 강대국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트럼프가. 그 영상이 있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언론하고 무슨 좌파 정부하고 만나면은 국민을 전부 속이고 아주 무지랭이 멍청이로 몰아가는 건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뭐 무슨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처럼 허장성세를 지금 이재명 씨나 이런 좌파나 이런 썩어 빠진 언론들이나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이거 제가 봤을 땐 딱 뭐가 생각나냐면요, 그 1897년에 1897년에 이게 조선이 망해갈 때 그 고종 왕이, 임금이 자기가 이제 황제라고 황제 선포를 했죠. 네. 뭐 연호도 광무로 바꾸고요. 자기 황제라고. 황제 대관식하고 대한제국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1897년 10월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고종이나 이재명 씨나 똑같은 것 같아. 그 고종이 그냥 무슨 뭐 말도 안 되는데 헛소리 쭉쭉 해가면서, 무슨 대한제국은 무슨 대한제국이야? 무슨 군사력이 되냐고요? 자기 마누라도 민비 황후가 지금 일본 자객들한테 암살당하는 을미사변이 1895년에 있었잖아요. 아니, 그 마누라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가 황제, 대한제국 선포해가지고 황제 대관식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게 국민을 얼마나 속이는 겁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은 그러면 그런 줄 알았겠죠. 왜? 그 당시에 뭐 언론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언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언론이 속이니까. 언론이 속여요, 지금은. 다 합세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도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무슨 명동이니 뭐 각, 지역 도시들에서 그 무슨 윤 어게인 시위도 엄청난 규모로 하죠. 그 시위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 거죠. 보도를 안 하고. 거기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가를 하고, 이것도 무슨 뭐 민주노총 집회하면은요, 대여섯 명 나와도 대문짝만하게 보도해요. 이런 게 전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언론과 이거는 언론 조작이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고종 황제의 그 대한제국 선포 황제 대관식이나 똑같죠. 고종 황제도 뭐 거의 대외적으로는 대한제국 선포하고, 아니 능력도 안 되고 경제는 망해가지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린데, 그 다음에 뭐 군사력은 보잘것 없는데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고종. 그 고종이 그 아관파천 1896년에는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러시아한테 붙으려고요. 러시아한테 의지하려고. 그 러시아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선물도 보냈죠. 그 러시아 황제 뭐 대관식에 특사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런 비굴함을 감추고 또 무슨 놈의 황제 대관식을 했죠. 그런데 고종은 또 거기에 나중에 보면은 무슨 대한국제 무슨 그 법률 반포한 거 보면은 황제가 삼권을 장악한다. 황제는 삼권을 장악한다. 뭐 이런 구문을 넣었어요. 나라와 국민은 뭉개지든 어쩌든 본인만 삼권을 장악한다 이거예요. 삼권을.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장악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에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도 입법부가 거의 뭐 행정부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깨부셨죠. 트집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정당한 사법 절차가 있는데 입법부가 입법 독재, 입법부가 전부 장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법률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수사를 했죠. 행정부를 깨부셨어요. 그리고 사법부도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장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거 뭐 그 당시에 조선 말기에 고종 시대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국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팩트는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한다, 이런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대통령식이나 되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팩트가 아닌 거를 버젓이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거는 대통령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린 게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뭐 제가 잘못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